책 자이언트 임팩트를 리뷰하겠습니다. 이 책의 2부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0년간 저금리였던 이유 한번 찾아볼까요? 세계적인 과잉 저축이 중국에서 일어났고요. 즉 유동성이 자금이 끊임없이 전 세계로 공급이 됐습니다. 중국과 전 세계로 공급이 많아지니까 저금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의한 세계화, 즉 팍스 아메리카나에 의한 효율적인 자금 배분이 있었습니다. 즉 유동성의 끊임없는 공급,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력한 중앙은행들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그리고 팍스 아메리카나에 의한 효율적인 자금 배분 체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40년간 저금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3번, 중국의 과잉 저축이 돈값을 계속 낮추고 있었는데요. 왜냐?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과잉 저축을 했습니다. 왜? 중국의 집값은 꾸준한 상승이 일어났는데 집을 마련하려면 어쩔 수 없이 미친 듯이 저축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과잉 저축이 지난 3, 40년간 계속됐던 거죠. 그리고 책에 의하면 중국 정부 당국은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일부러 방치한 면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 과잉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근에 이런 과잉 저축이 하락세가 됐기 때문에 드디어 전 세계에 공급되는 유동성의 원천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고령화의 시작으로 저축 여력이 감소됐습니다. 이제 중국도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 얘기는 아니죠. 한국이 훨씬 더 심각하죠. 그리고 7번, 금리 인상기의 한중일 3국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한국의 문제는 가계부채가 주요국 중 1위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고요. 얼마 정도가 되느냐? 한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104%를 넘어갔고요. 미, 중, 일보다 최소 30%고요. 보통 50, 60% 정도 더 높습니다. 한국은 가계부채가 문제인데 비해서 사실은 기업 부채가 GDP 대비 156%입니다. 더구나 숨겨진 지방정부 부채는 통계도 안 잡히고요. 또한 부동산 버블과 지방정부 부채가 원래 연결이 돼 있거든요. 부동산 버블을 일으켜서 그 부동산을 70년간 기업에게 임대를 해주면서 지방정부가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지방정부의 자산도 떨어지고, 그러면 기존에 엄청나게 많던 지방정부 부채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국은 기업 부채가 156%인 기업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헝다그룹인가요? 부동산 그룹이 파산을 하면서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이제 중국은 부동산 하락과 기업 부채 문제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국가 부채가 256.8%로 압도적 1위고요. 전 세계에서 국채 상환과 이자 지불에 한 해 정부 예산의 4분의 1을 사용합니다. 심각하죠. 그러다가 언젠가 2분의 1을 사용하고 언젠가는 한 해 정부 예산을 전부 다 써도 국채 상환과 이자 지불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중일 각각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2부 금리에서 역시 저자는 간편한 투자 팁을 줬습니다. 굉장히 상세한 팁은 아닙니다. 책이 그렇게까지 두껍지 않습니다. 초저금리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금리가 오를 때 자산 포트폴리오 변경법에 대해서는 현금이냐 투자냐, 달러 투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채권 투자, 금 투자에 대해서 또 약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씩 간략한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이 간편 투자 팁은 책을 직접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즉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해서 각각 간편 투자 팁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책을 직접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부 전쟁과 4부 에너지는 정말로 간략하게 소제목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큰 감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의 패권,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의 성장과 미국의 오판, 그리고 이 8번은 패권 전쟁이 가져올 변동성에 올라타는 법은, 요거는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내용이 세계화로 성장한 국가들을 요주의를 해야 되고, 이 국가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팍스 아메리카나에 의한 세계화가 이제 중국의 부상으로 깨지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혼동스러운 시기에는 자원 부국이 좀 더 유리한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번 에너지를 가볼까요? 특기할 것은 2번 미국의 셰일 혁명이 왜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한 챕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챕터는 좋았습니다. 미국의 셰일 혁명. 내용은 책을 사서 보세요. 그리고 중동 자원 전쟁의 향방, 이란 대 사우디. 즉 미국이 지금 이란에 대한 금수를 풀게 되면 이란이 갖고 있는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이 풀리게 되는데, 그때 되면 자원의 배분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간편 투자 팁을 말하고 있는데요. 원자재 투자를, 에너지가 중요한 시대가 될 때 원자재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저자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의 리뷰를 30초 내로 끝내드리면 4대 핵심 내용, 인플레이션, 금리, 전쟁, 에너지 중에서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래프와 관계 증빙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돌아가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저처럼 좀 둔감했던 사람들이 읽기에는 굉장히 좋은 책이고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읽히기 쉽습니다. 이런 책이 읽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쉽게 잘 읽히고 있습니다. 다만 전쟁과 에너지 부분은 제가 보기엔 약간 상식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책을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